안녕하세요. 아빠임입니다. 경매 권리 분석. 처음에 배우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권리 분석? 1분이면 돼. 1분 권리 분석. 아파트, 말소기준 권리, 이거. 그 밑으로 소멸. 매각 물건 명세서 깨끗. 권리 분석 끝! 맞아요. 이런 쉬운 물건은 권리 분석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언제까지 쉬운 것만 하실 거예요? 전에 경매 초보분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권리 분석은 경매 사이트에 나온 것만 봐요. 등기부 등본이요? 안 봐요.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차라리 로또를 사시죠. 쉽잖아요.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이지만 쉬운 거 좋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쉬운 거부터 해야죠. 쉬운 거 해도 돈도 벌 수 있고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초보일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30명, 40명 입찰하는 권리 분석 쉬운 아파트만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실력 키워서 초보 딱지 좀 떼야죠.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더 어렵지만 경쟁 적은 물건도 해보고 공매도 해보고 그러죠. 똑같이 쉬운 물건을 해도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의외의 힌트를 얻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 등본 보기가 두려운 경매 초보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뭔지, 뭘 확인해야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등기부 등본만 보면 머리 아프셨던 분들 이 영상으로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파트 말소기준 권리 이하로 다 소멸하고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정유해야 한다고 써있네요. 이게 안 써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등기부 등본을 열어서 쭉 내려요. 그래서 집주인, 소유자의 주소를 보면 롯데캐슬 2차 202동 603호, 롯데캐슬 2차 202동 603호. 물건지와 똑같죠? 여기 집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죠? 더 유용한 경우도 알려드릴게요. 물건 검색하다 보면 임차인은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상임차인이라고 하죠.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입찰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딱 봐도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는 대출이 없죠? 전세일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22년 8월 22일에 전입을 했어요. 그럼 이 날짜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 울구에 2022년 8월 22일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대출을 갚은 거죠. 대출을 갚은 날과 임차인이 들어온 날이 똑같아요. 전세 맞춰서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갚았구나. 시세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여기 채권 최고액이 1억 1,880만원, 1금융권인 신한은행은 채권 최고액이 1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1억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세 보증금이 1억은 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전세 시세가 얼마였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물건지와 동일한 타입, 전세 22년 8월 이때쯤이죠. 그런데 우리 경매 물건이 2층이었어요. 근데 여기 2층이 6월에 1억 9천, 2층이 9월에 2억. 그러니까 우리 전세 물건도 보증금이 1억 9천에서 2억 정도 하겠구나 하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입찰할지 말지 정하면 돼요. 어때요? 쉽죠? 하지만 이런 작은 힌트들이 낙찰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낙찰과 폐찰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특히 권리 분석이 어려운 물건일수록 등기부 등본이 중요해집니다. 이 등기부 등본만 제대로 봐도 이 채무자가 어떻게 해서 경매까지 당했는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까지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입찰할 물건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록 입찰가를 계산할 때 더 정확한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이 입찰가 계산이 정확해질수록 낙찰과 더 가까워지겠죠? 뿐만 아니라 명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채무자의 상황을 자세히 알수록 명도에서 우리 낙찰자의 입장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명도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럼 등기부 등본에 대해선 뭘 알아야 될까요? 어려운 용어나 명칭 같은 건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어차피 우리는 경매 투자하려고 등기부 등본 보는 거잖아요. 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기본적인 건 설명해 주는 영상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게 경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거예요. 경매 사이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아파트나 빌라를 많이 하니까 보통 이렇게 건물 등기만 있을 거예요. 이 등기부 등본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 갑구, 울구, 요약 페이지. 표제부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설명해 놓은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떤 건물, 어떤 땅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권리 분석하면서 표제부를 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갑구와 울구입니다. 먼저 갑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소유권에 관련된 모든 걸 써놓은 곳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언제 팔았다, 매매에 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들까지 써있죠.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매를 이 채무자가 언제 당했는지 써있는 경매 등기도 있고요. 이 울구는 갑구에 있는 소유권을 뺀 모든 권리가 써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로 보게 될 건 대출을 얼마 했는지 알 수 있는 근저당권, 그리고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주로 하는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도 자주 보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현재는 사라져서 없지만 전에 있었던 등기사항들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대출을 갚았으니까 이제 빨간 줄이 쳐서 없어진 거예요. 여기 말소라고 써있죠. 마지막으로 요약 페이지. 여기는 갑구와 울구와 있는 내용들 중에 현재 유효한 내용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예요. 우리가 급하게 봐야 할 때 이용하죠. 그냥 급하게 소유자 주소만 볼 때라든지요.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자주 보는 이 경매 사이트의 통합 등기부 등본은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갑구와 울구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 경매 물건 페이지랑 등기부 등본을 옆에 놓고 보시는 게 편해요. 이 등기부 등본을 볼 때 갑구를 보다 보면 울구가 언제인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위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면 헷갈리거든요. 울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가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등기부 등본을 한번 다시 쭉 보면서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표제부에 보면 준공일이 써 있고 뭐 주소 변경으로 인해서 정정됐다, 토지도 변경됐다. 그리고 중요한 갑구를 보시면 이 소유권 보존이란 거는 건물이 완공됐을 때 처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보통 이제 소유권 보존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표시가 돼요. 여기 보시면 한국자산신탁회사에서 소유권 보존이 됐죠. 이건 여기가 주인이라기보다는 건물을 지은 시행사가 대출을 하면서 소유권을 잠시 신탁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이런 분양됐던 물건들은 보통 뭐 이런저런 걸 하지 말라는 금지 등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보통 이제 분양받은 분이 잔금을 내고 등기를 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매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이 땡땡씨가 2019년 4월 16일에 소유권 이전을 했죠. 근데 보시면 등기 원인이 2017년 5월 15일이에요. 이때 분양권을 취득하신 거죠. 아마도 이제 청약을 하셨거나 그랬겠죠. 그리고 이분이 등기를 쳤으니까 이제 시행사가 신탁대출 받았던 걸 없애면서 신탁 등기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카드값을 안 갚으셔서 가압류가 걸렸고, 그래서 KB국민카드에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울구를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19년 4월 16일 소유권 이전한 날에 대출을 일으켰다가 이제 전세 세입자를 맞춘 22년 8월 22일에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압류랑 강제경매 등기만 있는 거죠. 어때요, 등기부 등본?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보다 보면 뭔가 탐정놀이 하는 것 같아서 재밌을 때도 많아요.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초보분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 어려워서 안 본다고 했던 분이요. 그때 제가 무조건 봐야 된다고, 그래야 조사해 오신 거 피드백 해드릴 거라고 숙제로 드렸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잘 보시더라고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해보려고 마음먹기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경매 공부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진짜 실력이 많이 는 건 퇴사가 정해진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몇 달 있으면 퇴사하는데 아기는 곧 태어나죠. 육아도 같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세 가족 먹여 살려야 되죠. 어깨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이 경매할 때도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그때 얻었던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눌 기회도 생겼네요. 앞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분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등기부 등본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집주인 주소라도요. 안 해보면 금방 까먹습니다. 낙찰받는 그날까지 화이팅!